네, 안녕하세요. 자, 매년 진행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대상 학피고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지금 이 시험지가 사실 다른 지역에 출제되었던 학교 시험지 문제를 조합해서 만들어낸 문제라서 문제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높고, 그리고 이제 조금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청평부터 해보게 되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린 개수가 3개입니다. 틀린 개수가 0개부터 3개까지다 라고 한다면 공부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학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4개부터 6개까지 틀렸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공부가 잘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마무리 작업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틀린 개수가 7개를 넘었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선행 과정을 공부도 해야겠지만 선행 과정을 공부하면서 1학년 1학기 과정에 대한 반복 학습을 병행해야 되는 아이들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아이들한테 좀 기대하고 있었던 거는 뭐냐면, 이 문제가 풀 수 있니 없니도 있지만 사실은 수학적인 긴장감을 주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시험이란 건 이런 거다라는 그런 맛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마냥 쉽게만 문제를 풀고 싶진 않아서 제가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를 가져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중요 문제만 풀이를 한번 해볼 텐데, 일단 4번 문제를 먼저 볼까요? 자, 4번 문제를 보면은 이게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아이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제곱수에 관련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곱수 문제는 제가 개념을 잠깐 정리하게 되면 어떤 자연수에서 어떤 k를 곱하기 했더니 어떤 숫자의 제곱이 되었다 라는 그 k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혹은 나누기를 했더니 제곱수가 되었다. 그랬을 때 이 k가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라는 문제들이 사실 가장 많이 나오고, 사실 이 문제는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떠한 문제집에도 빠지지 않고 무조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집은 k가 될 수 있는 최소의 값을 물어봅니다. 가장 최소일 때가 언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시킬 때 최소만 공부를 시킨 게 아니고, 최소라는 말은 가장 작은 값이라는 건데, 그러면 답이 여러 개였을 거 아니야. 여러 개를 모두 다 구할 수 있겠니? 라는 연습을 반드시 시키셔야 됩니다. 그냥 문제집에 있는 문제만 보고 끝 하지 않고, 이게 왜 최소일까?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구였을까? 세 번째는 누구였을까? 라는 식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걸 만족하는 두 번째로 작은 수를 물어봤던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당황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는 540을 일단 소인수분해로부터 해야 되죠. 540을 소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2의 제곱에 3의 세제곱에 곱하기 5라는 소인수분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만큼 결과에서 어떤 수를 나누어서 제곱이 되려면, 나누기는 제곱이 안 되는 수를 제거하는 역할이죠. 뺏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지금 2가 2개 있었기 때문에 2는 뺏을 필요가 없죠. 3이 3개 있었고 5가 1개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K가 3과 5를 하나씩은 뺏으셔야 됩니다. 3과 5를 하나를 뺏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3과 5를 무조건 뺏어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원래는 540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이 2개랑 3, 3개랑 5가 한 개 있었는데, 여기에 k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랬을 때 이 제곱수가 얼마가 되고, 안 물어봤지만 그래서 그게 어떤 수의 제곱입니까? 까지도 우리가 구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 k가 3과 5를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남았을까요? 2가 2개 남았고요. 3도 2개 남았죠. 5는 뺏겨버렸으니까 얘가 남았죠. 그러면은 3과 5만 뺏어간다고 치면은 얘는 2의 제곱에 3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네모가 2 곱하기 3이라는 제곱수가 되었을 거다. 자, 이제 여기서 3과 5를 뺏어가고 여기 남아있는 요 덩어리 2개 중에서 일부를 추가로 더 가져가야죠. 여기서 더 가져갈 수 있는 게 2를 가져갔다고 친다면, 혹은 3을 가져갔다고 친다면, 그죠? 그랬을 때 2와 3을 가져가서 얘가 남았는데 여기서 2 2개를 더 가져갔으니까 남은 건 3 2개가 남았을 거라서 얘는 3의 제곱이 됐을 거고, 얘를 가져간다면 2의 제곱이 남아서 2가 남았을 수도 있다.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하고 3과 5와
2제곱과 3제곱을 모두 다 뺏어 가버려서 1만 남겨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다시는 여기서 말하면 어떤 수 나눈 것이 그지 나눌 수 있는 숫자 요 k가 될 수 있는 답은 이렇게 총 4개의 답을 가지게 됩니다. 답이 4개죠. 그래서 그 중에서 두 번째 작은 숫자는 3 곱하기 5 곱하기 2의 제곱이 두 번째로 작은 수였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답은 4개였던 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4개를 모두 다 구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이걸 잘 못합니다. 이걸 제일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걸 어떤 원리인지 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번 문제를 풀면 정말 쉬워요. 그런데 이게 문제의 표현 자체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자 420과 735를 어떤 자연수로 각각 나누었다고 했어요. 즉 420과 735를 어떤 자연수로 나누었더니 어떤 각각의 목들이 생기겠죠. 각각의 목이 생겼는데 요 두 숫자가 서로소가 되었다. 이런 거가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나누어 떨어졌던 거기 때문에 이 네모는 두 수의 공약수가 돼야 되죠. 자, 이 네모가 될 수 있는 숫자는 420과 735의 공약수여야 되고 남아있는 숫자가 서로소가 되려면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을 만큼 나누었다 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따라서 이 네모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420과 735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는 문제가 되죠. 결국 여기서 이 문제는 최대 공약수가 얼마입니까? 를 물어보는 문제랑 같습니다. 답은 5번이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7번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시험 문제에서 가장 어렵다라는 표현보다는 가장 시험 입장에서 시험적인 공학적인 이야기에서 가장 풀기 싫어하는 문제가 7번이지 않았을까. 아이들한테 만약에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가 아마 7번일 것 같아요. 이게 오답률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곱하기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문제, 중학생 아이들의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개념 자체가 어려워서 아이들이 틀린 문제가 또 많지만 사실은 계산 과정이 복잡해서 소위 말하는 노가다 문제가 되게 심하다 보니까 틀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바로 이 7번 문제가 이게 극단적인 노가다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힘들 수 있어요. 물론 경시급의 공부를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 또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웁니다. 근데 그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고 한다면 얘는 거의 일일이 다 해봐야 되는 문제고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흔히 고등학생 시험지에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저는 아이들한테 일단은 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시험 공학적으로 본다면 가장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일 수도 있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쉽습니다. 나누었을 때 7이 남았고 나누었을 때 11이 남았는데 7과 11의 공통점은 나누는 수보다 1만큼 작은 수니까 이 문제는 8과 12의 공배수에서 1을 빼면 공배수에서 1을 뺀 숫자가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 중에서 200보다 작은 수를 모두 다 가져오세요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8과 12의 공배수가 24기 때문에 일단 24의 공배수를 적죠. 24, 48, 72, 96, 120, 144, 168, 192 이렇게 적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1만큼 작은 수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답은 실제로 23과 47과 71과 95와 119와 143과 167과 191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물어보는 거는 나누기 9로 했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수와 5가 되는 수를 받았으니까 여기서 각각의 나누기 9를 한번 해보라는 뜻입니다. 나누기 9를 하게 되면 얘는 나머지가 18이니까 나머지가 5가 나왔을 거고 얘는 나머지가 얼마였을 거냐면은 나머지 각각 다 구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얘는 5, 9, 45니까 얘 나머지가 2가 나왔을 거고, 얘는 나머지가 얼마냐면 72니까 8 나왔을 거고, 얘 나머지가 5가 나왔을 거고, 자, 얘는 119 나누기 9라서 나누기 9 하면은 29라서 3 하면 27에 나머지가 2가 나왔을 거고요. 자, 143은 나누기 9 하면 1에 9에 53이니까 5, 9, 45라서 나머지가 8 나왔을 거고요. 167은 자,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을 좀 오래 가지고 경시급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이건 다 해보셔야 되는지. 그래서 70이라서 나머지가 5가 나왔을 거고요. 191은 나누기 9 하면 9, 2, 18에 11 남았으니까 1이어서 나머지가 2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었던 나머지가 2가 되는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숫자를 물어봤기 때문에 A가 191입니다가 될 거고요. 5가 되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였기 때문에 B가 23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빼서 168이라는 정답을 가져올 수가 있었다. 자, 선생님 저희 학원에서 조금 깊게 공부를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쓸 수 있긴 있는데, 그 방법들이 사실은 더 힘들고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좀 복잡하더라도 계산 과정을 꼼꼼하게 다 가져가는 방법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어요. 자, 8번은 아이들이 곧장 많이 봤을 법한 문제입니다. 1부터 10까지를 곱하기 했을 때 얘로 표현을 하라 라고 했어요. 사실 이 문제가 1부터 10까지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걸 다 적어봤을 거예요. 다 적어서 있을 건데 사실 지금 이 문제를 풀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애들한테 1부터 10까지 만들어 가지고 각각의 얘가 몇 개씩 만들 수 있겠니? 라고 물었다면 사실 이건 누구나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제가 여기서 이 문제를 한번 변형시켜 볼게요. 이 문제를 변형시켜서 본다면 1부터 2, 3 곱하기 해서 100까지를 곱하기를 다 한 다음에 얘를 모든 수를 다 구하지 말고 2의 거듭적으로 만들었을 때 이 지수가 얼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이 문제의 다음 레벨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변형된 다음 레벨은 바로 이 문제로 바뀝니다. 1부터 100까지를 모두 곱했을 때 2의 지수가 얼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저희 학원의 레벨 테스트에도 있는 문제예요. 레벨 테스트에 있는 문제고, 제가 모든 아이들한테 이 문제를 중요하게 풀이를 해주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문제를 아이들한테 풀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를 풀리는 이유는 아이들한테 소인수 분해를 왜 하는 거지? 와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소인수 분해를 왜 하는 걸까? 와 이 문제가 이어지는데, 자, 여기서 소인수분해를 왜 합니까?를 물어본다면, 소인수분해는 어떤 자연수의 구성원으로서 이 자연수가 어떤 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자연수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는 10이라는 숫자를 만들려면 2라는 숫자를 두 개를 가져오고 3이라는 숫자를 하나 넣어서 얘를 섞으면 얘가 나오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숫자를 바라보는 센스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부터 100까지 곱하기 했을 때 2가 몇 개입니까? 라는 말은 2를 몇 개씩 가지고 있습니까? 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1부터 100까지 숫자를 다 적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2 숫자 카드가 있어요. 1부터 이렇게 10까지, 11부터 20까지 해서 총 숫자를 100까지 다 적었다고 해볼게요. 여기에서 자, 숫자마다 2를 몇 개 가지고 있든지만에 관심 없이 일단 2를 가지고 있으면 한 개를 거둘 거예요. 한 개를 내놓을까? 자, 여기서 그러면 2가 있는 사람 하나씩 주세요라고 한다면, 나 2 없어요. 그러면 2가 한 개 2를 냈을 거고, 3은 없고, 4가 한 개 냈을 거고, 4는 두 개 가지고 있지만 한 개를 내고. 그래서 2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즉 2의 배수인 숫자가 50개가 있었을 거니까 지수가 일단 50이 있는 거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자, 2를 한 개씩 다 냈으니까 혹시 2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니? 2가 두 개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2를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즉 4의 배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보면은 다음은
8의 배수가 몇 개인지 물어보고, 다음은 16의 배수를 물어보고, 32의 배수랑 64의 배수를 물어보게 되면 이의 지수의 개수를 사실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좀 복잡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학교 시험이기 때문에 다 적어서 문제를 푸는 문제이긴 하지만 원론적으로 본다면 다 적어서 푸는 문제는 아니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다음, 자 10번도 문제 볼까요? 10번은 조금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의 변형 문제에서 가장 기본 베이스를 찾아오고 있는 문제죠. 자, 금액보다는 개수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초콜릿 36개와 사탕 64개를 나누어 담았다. 그죠? 자, 이때 최대한 많은 묶음의 상품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사탕과 초콜릿을 몇 개를 넣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36과 63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얘는 최대 공약수가 9니까 4, 9, 36에 7, 9, 13이어서 얘는 9개의 상자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한 상자에는 요 숫자랑 요 개수만큼 4와 7개가 들어간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 한 상자에 초콜릿 4개가 들어가고 사탕이 7개가 들어가는 선물 상자를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에서 초콜릿 초콜릿이 200원 있을 거니까 200원짜리가 5개가 들어가고 750원짜리가 7개가 들어간 상자의 상자의 금액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7,250원의 상품의 가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2번도 제가 볼 때는 아까 위에서 봤던 7번과 더불어서 조금 시간 배분을 좀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한 문제로 보입니다. 자, 8로 나누었을 때 몫이 소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디 봐도 나머지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가 있을 수도 있죠. 다시 말하면 어떤 1부터 100 이하의 자연수를 우리가 찾고 싶은 숫자를 우리가 n이라고 한다면 n을 나누기 8로 했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얘는 8 곱하기 몫 나머지 소수, 아니 나머지입니다. 더하기 나머지입니다 됐을 건데, 여기 몫 자리에는 소수니까 2하고 3하고 5하고 이런 숫자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얘의 숫자가 100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몫이 8 곱하기 2라는 꼴, 8 곱하기 3이라는 꼴과 8 곱하기 5, 8 곱하기 7, 8 곱하기 11, 88, 8 곱하기 13 하면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나머지가 추가로 생길 수가 있다가 되죠. 그래서 얘는 16부터 23까지 다시 나머지를 감안한다면 몫이 2일 때의 숫자는 8, 2, 16부터 몫이 7 될 때까지 23까지, 얘는 24부터 31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 배열이 이렇게 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40부터 47까지, 얘는 7, 8, 2, 56부터 63까지, 얘는 88부터 95까지가 되죠. 그쵸? 이렇게 해서 총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5쌍씩 8개. 그래서 총 40개의 숫자 중에서 이제 이 숫자 중에서 마지막은 나누기 11로 했을 때 나머지가 6과 10의 공약수가 나온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수를 이번에는 1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뭐가 있었을 거고 나머지가 6과 10의 공약수가 얼마입니까? 1도 있고요, 2도 있죠, 또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머지가 1이 나오던가 나머지가 2가 나와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숫자들 중에서 11의 배수에서 1 더한 것과 2 더한 것을 찾아라 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중에서 얼마 나오냐면은
22의 배수니까 23이 나오죠. 왜냐면 11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나왔죠. 여기에서는 22, 33 안 되죠. 여기서 44가 있었을 거니까 45와 46이 있었을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55, 56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66 안 되고 88 넘어가서 89와 90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6개의 숫자가 있었을 거다. 자,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22. 여기 24도 있네요. 네, 24 빼먹었네요. 그죠? 여기에서 지금 22가 있었을 때 23, 24. 33 있었을 때 44 있었을 때 그리고 55 있었을 때 57도 빼먹었네요. 예, 제가 몇 개씩 빼먹었네요. 답 8개네요. 그죠? 이렇게 답이 총 8개의 답을 가져올 수가 있었다. 이렇게 답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말하면 니은과 디귿 조건들을 보고 우리가 숫자 배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제가 볼 때는 요 두 문제가 킬러 문제였어요. 자, 여기서 제가 초반에 잠깐 얘기했던 시험적인 스킬을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요즘에 대세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는 예전처럼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 범위가 1단원하고 2단원이 시험 범위야 라고 했을 때 1단원과 2단원을 다 합쳐가지고 쉬운 문제부터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로 나오는 그런 개형이 아니고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지만 1단원에서 쉬운 거부터 어려운 것까지 문제를 쭉 다 내고 다음은 이제 2단원에서 쉬운 거부터 어려운 것까지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광명에서도 철산중학교 같은 경우가 문제를 그렇게 내는 학교로 유명하죠. 그래서 1단원에서 문제가 다 나오고 다음 2단원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12번 문제가 1단원의 끝이었거든요. 여기까지가 1단원 문제였고 여기부터가 이제 2단원 문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13번부터는 단순 연산 문제가 나오면서 문제가 비교적 쉬워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이번 시험에서의 가장 킬링 문제는 12번 내에서 가장 어려웠을 텐데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가장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던 문제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13번부터는 단순 연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저희랑 또 같이 풀만한 문제가 사실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연산 문제를 많이 풀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자, 제가 이제 두세 문제만 좀 더 해볼게요. 자, 20번 문제를 보시면 20번 문제는 자 보시면 절대값이 있잖아요. 그럼 b가 a보다 작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절대값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뭐 고민할 것도 없이 틀렸고요. 자, b가 양수였을 때 b가 0이었을 때 절대값 a가 양수가 되는 거죠. a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틀렸죠. 자, a랑 b가 모두 음수라고 했어요. a랑 b가 음수인데 절대값이 a가 더 크기 때문에 a가 더 작은 음수. 다시 말하면 0보다는 b가 a가 이거 반대죠. 0보다는 b가 이렇게 a가 되는 이런 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a랑 b가 모두 음수이기 때문에. 반대로 리을에서 a가 양수라고 한다면 a, b, 0이라는 이렇게 생긴 숫자 배열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참고로 저는 이런 문제 풀 때 아이들한테 a가 -4고 b가 -2였어. 대입 한번 해봐 라고 하는 식의 문제풀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런 식의 문제풀이는 지금 그 문제 한 문제를 실수 없게 풀게 맞추기 위해서는 되게 좋지만 지금 어릴 때부터 수학적인 스킬을 공부시키기에는 좋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부터는 A랑 B가 모두 음수인데 절대값이 더 컸기 때문에 더 작은 음수였을 거야. 그러면은 더 작은 음수에서 더 큰 음수를 뺐으니까 그 뺀 숫자가 당연히 음수일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수적인 그런 개념으로 주시는 게 사실은 좀 더 좋습니다. 리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답은 리을, 미음, 리을, 디귿, 비금이라는 답이 4번 답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비읍은 이제 A가 음수고 B가 양수였다. 그랬을 때 B 빼기 A의 값은 A 곱하기 B의 값보다 크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자, 얘는 사실 직관으로 비교하기 어렵죠. 아까 제가 그 방법이 좋지 않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헷갈릴 정도면 사실 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A가 마이너스 4였고 B가 플러스 2였어 라고 대입을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6이었을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8이었을 거니까 더 크다가 사실은 맞는 말이죠. 운 좋게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22번을 봅시다. 자, 22번은 자, 보시면 절대값이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한테 관심은 A가 양수였을까 음수였을까, B가 양수였을까 음수였을까가 사실 우리의 관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두 숫자의 합이 음수였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둘 다 음수인 경우, 그리고 한 숫자가 양수고 한 숫자가 음수인 경우, 물론 반대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딱 세 가지 경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4분의 3과 마이너스 7분의 6을 더하기를 해보세요 라는 건데 답이 얘가 나올 수가 없죠.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거 아니면 세 번째 수였을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에서는 다 해볼 필요가 없이 더하기 했을 때 음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더 큰 숫자가 음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B가 아마도 음수였을 거고요. A는 양수였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A랑 B를 더하기 하면은 통분해서 28분의 37이 21 마이너스 64 24여서 마이너스 28분의 3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확인했죠? 그래서 A, B가 얘기 때문에 A의 역수 3분의 4 끝까지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B의 역수 마이너스 6분의 7을 더하기 하세요 라는 문제로 문제가 바뀌게 된다. 그래서 얘를 6으로 통분하게 되면 6분의 8 빼기 7이어서 6분의 1이라는 정답을 가져올 수가 있었겠죠. 자, 24번 봅시다. 자, 24번 보시면 A가 4라고 했고요. B가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족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인 경우, 그리고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인 경우, 이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A 곱하기 D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가 플러스 1일 수밖에 없다. 그쵸? 그리고 얘가 지금 일정한 간격이라고 했으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이어서 총 이목에서부터 여기까지 5라는 거리. 자, 항상 수직선에서의 거리는 큰 수에서 작은 걸 빼는 겁니다. 5죠. 그래서 요 하나하나 길이가 3분의 5라는 길이를 가지게 된다. 됐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였을 거고 B는 마이너스 4에서 3분의 5를 더한 거고 C는 마이너스 4에서 3분의 10을 더한 거고 D는 플러스 1이라는 4개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좌표에 맞춰서 A 빼기 B와 C 빼기 D의 값을 해보시면 되죠. 이렇게 되죠. 자, 얘는 사실 여기서는 일일이 다 해보지 않으셔도 돼요. A 빼기 B가 뭐냐면 A 빼기 B가 A와 B의 마이너스 간격을 말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간격. C와 C 빼기 D도 마이너스 간격을 말하는 거라서 이미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10이라는 답이 나왔을 건데 이렇게까지 깊은 것들을 볼 수도 있고 그냥 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자, 마지막 25번을 보겠습니다. 자, 3개의 음의 정수가 있는데 곱이고 합이었다. 그때 3개의 정수 중에서 제일 큰 것과 제일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A라는 숫자랑 B라는 숫자랑 C라는 숫자가 있었어요. 그 숫자가 지금 여기서 다 음수라고 했으니까 부호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3개가 전부 다 음수라고 했으니까 부호 보지 마시고요. 얘가 마이너스 63이니까 63을 소인수분 했을 때 마이너스에 3의 제곱 곱하기 7이죠. 7, 9, 63이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모두가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될 수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9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1이라는 숫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시 제가 지금 뭐 하는지 보세요. 3이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있고 7 한 개가 있고 숨어있는 1이라는 숫자가 있죠. 숫자가 1, 3, 3, 7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 4개를 세 덩어리로 만들어 보라는 뜻입니다.
될 수 있는 여기 될 수 있는 숫자 배열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1이 있다고 친다면 1이 있다면 1과 이제 3, 3, 7을 어떻게 묶을 거냐? 그래서 7과 9가 있는 경우 그리고 3과 21이 있는 경우로 나눠질 거고 1이 없으면 이제 3, 3, 7 될 건데 그거는 불가능하죠. 왜냐면 같은 숫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있는 숫자가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두 세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걸 다 더하게 했을 때 마이너스 17 되려면 답이 예일 수 없고 답이 예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큰 수와 제일 작은 수를 가져올 거니까 제일 큰 수가 마이너스 1이고 제일 작은 정수가 마이너스 9죠. 그래서 두 개를 해서 8이란 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자, 답은 맞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시험이니까. 근데 아직은 이게 시험보다는 공부의 개념이 좀 더 강하다면 단지 답을 맞추기보다는 과정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보는 그런 식의 공부가 중요합니다. 사실 25분도 제가 깊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제가 좀 자르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희 학원에서는 아이들한테 답을 맞추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기본기를 쌓아주고 유형을 잡아주고 경우의 수를 잡아주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조금 심화된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